반갑습니다. 오주영입니다. 오늘 저희 설명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최선을 다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프롤로그부터 저희 회사의 성장 전략까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저희 회사는 웨어러블 로봇 회사고요. 현재 시점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욱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시다시피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웨어러블 로봇은 항상 사람과 함께 움직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를 이룬다 할지라도 웨어러블 로봇은 끝까지 발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마켓앤마켓이라는 시장 수요 기관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마켓앤마켓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을 이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성장의 기본 요인은 위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추세가 되고 있는 고령화입니다. 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그리고 로봇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 삶의 모든 분야의 웨어러블 로봇이 사용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재활 로봇이고요. 그 재활 로봇의 구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 로봇은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저희 회사는 이동형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동형 중에서도 목적에 따라서 저희 회사는 헬스케어 제품입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도 저희는 하지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이 되고 있으나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이 나올 경우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걸로 생각합니다. 해외의 주요 시장의 글로벌 로봇 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현재 웨어러블 로봇이 개인별 웨어러블 로봇이 성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요.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홈뉴스 정책에 따라서 개인이 웨어러블 구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활 로봇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을 돌보는 돌봄 로봇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의 카테고리 4가지의 큰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유일한 풀 라인업을 갖춘 웨어러블 로봇 회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풀 라인업의 의미는 제가 추후에 뒷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은 내처럴 게이트, 자연스러운 보행 기술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보행이 왜 필요한지도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현재 총 해외 42개국의 인증을 갖고 있는 세계에서 탑1의 인증 보육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기반으로 저희 회사는 25년 말 기준으로 현재 전 세계 18개국 이상의 실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회사 개요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 회사의 모태가 되는 러시아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한국, 중국의 상해,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3개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5군데의 판매 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에 하나의 연구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는 제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강공 박사님께서 각자 대표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장 연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014년도에 러시아에서 회사가 최초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회사가 설립이 되고 한국에서 GMP 공장을 설립하고 GMP 인증을 획득하고 유럽, 미국, 일본 등의 해외 판매 범위를 열었으며
2020년도에 유럽의 CE 인증, 2021년도에 미국의 FDA 인증, 그리고 2024년도에 코스모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이 되면서 사명을 코스모 로보티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의 CFA 인증을 획득하였고 호주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풀 라인업이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아기부터 누령기까지 전생의 주기에 걸친 모든 시기에 쓸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갖춘 유일한 회사입니다. 특별히 초기 앞에 보시는 유아기의 밤비니 키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저희 회사만 가지고 있는 독점적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밤비니 키즈는 뒤에 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네트워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5개국의 주요국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고 해외 법인이 없는 동남아 지역이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는 대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3개국의 각국의 대리점과 파트너십을 맺고 코 마케팅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전 세계 전 지역에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입니다. 현재 42개국의 인증을 획득하였고 오늘 현재 시점에 일본, 대만,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인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인증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 확장,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경영 성과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2년부터 2025년 작년까지 연평균 15.7%의 매출을 성장세를 보였고 금년 1월, 2월에는 작년 1월, 2월 동기 대비 약 29%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회사는 수출 주도형 회사로서 전체 매출의 해외 매출 비중이 86%를 차지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25년 기준으로 현재 누적 판매 국가는 18국에 달합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은 내추럴 게이트, 자연스러운 보행입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이라 하면 장애를 갖지 않은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적인 걸음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웨어러블 로봇이 과연 이런 자연스러운 보행, 일반인들의 걸음걸이의 보행 궤적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저희 핵심 기술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가장 내추럴 워킹을 구현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 역학에 기반한 보행 측정 및 분석 기술, 무동력 근력 보조 기술, 그리고 AI 판별 및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하여 핵심 기술과 세계의 주변 기술을 결합하여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라인업 제품을 경쟁사와 잠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A사는 국내의 엔젤로보티스를 의미하고요. E사는 미국의 엑스오 바이닉스를 의미합니다. 제품 비교에서 보듯이 청소년용과 영유아용 모델에는 저희 회사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젤로보티스가 청소년용의 모델을 갖고 있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인용과 청소년용의 모델이 똑같습니다. 엔젤로보틱스는 성인용 모델을 축소하여 사이즈를 줄여서 청소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완전히 다른 플랫폼으로 성인용과는 별개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용 외에 대부분의 환자는 척수 손상 환자나 뇌졸중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어린이용 환자는 거의 대부분이 뇌성마비 어린입니다. 성인용으로 만들어진 뇌졸중과 척수 손상에 만들어진 재활 제품이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저희는 뇌성마비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각각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청소년용과 어린이용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엑스오 바이닉스는 청소년용과 어린이용 모델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밤비니 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밤비니 퀴즈는 0세에서 대략 6세까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성인용과 달리 굉장히 고난이도 모델입니다. 성인용 모델은 모터가 4개 들어갑니다. 반면에 밤비니 퀴즈에는 뇌성마비 어린이를 위한 모델에는 모터가 8개가 들어갑니다. 모터가 8개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거기에 따른 감속기, 거기에 따른 PCB, 제어 부분이 전부 성인용보다 2배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밤비니 퀴즈를 보시면 성인용 내비 사이즈가 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협소해진 내부 공간 안에 늘어난 부품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것들이 미국 FDA의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PCB 사이즈가 굉장히 축소해짐으로 해서 FDA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 항목을 충족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밤비니 퀴즈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라서 굉장히 연약한 피부를 위한 안전성이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영유아들이 사용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밤비니 퀴즈 모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가소성에 극대화합니다. 뇌 가소성이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보행 패턴을 반복 학습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각인된 패턴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재활훈련을 시작한 경우에 성인이 돼서 그 재활 효과가 유지되고 더 좋아지는 결과를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보여주는 많은 논문에서 나와 있듯이 뇌 가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입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일반인들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일반인들이 걷는 걸음걸이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는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테스트로 여기에는 표 하나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총 12가지 각 세부 항목에 걸쳐 저희가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곡선과 파란색 곡선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정상인의 걸음과 장애인이 저희 로봇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걸음의 패턴이 유사한 항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의 로봇이 가장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을 구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상입니다. 저희 회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청소년 및 영유아용 모델에 대해서 저는 많은 임상을 하였습니다. 2023년 한양대학교에서 밤비니 퀴즈를 가지고 임상을 하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항목에서 재활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한양대학교 이규윤 교수가 작년 12월에 일본 논문에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국 뉴저지에 있는 캐슬러 재단 병원에서 저희 밤비 퀴즈를 가지고 현재 임상을 하고 있고 동결과도 금년 중 미국의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밤비니 퀴즈 모델은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을 하고 있고 이 역시 금년 중 서울대 아산병원의 교수님께서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보행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신경 가속성의 촉진.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보행으로 반복 훈련을 할 경우에 성인이 돼서 올바른 걸음을 걸을 수 있다. 두 번째, 부적응성 가소성 예방입니다. 이는 올바르지 않은 보행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뇌에서 그것이 각인이 되어 성인이 되어도 잘못된 보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성마비 같은 이런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가지고 재활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보행을 걸을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FDA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거는 현재 저희 나라에서 FDA를 받았다고 나오는 모든 회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FDA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기준선이 뭐냐면 FDA에서 인정하는 510K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통과하지 않았는지의 의미입니다. FDA가 얘기하는 510 테스트란 FDA에서는 많은 항목에 걸쳐서 테스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파 시험이나 무선 규격,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등 많은 항목에서 그 테스트를 요청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에 FDA 510K의 승인을 내줍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 FDA 510K를 취득한 회사는 저희 회사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FDA 510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FDA에 품목 신고만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는 다시 얘기하면 저희 회사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미국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510K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인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유럽, 중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FDA, 유럽의 CE를 획득한 회사는 전 세계에 보시는 6개 회사에 불과하고 저희 회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CFDA를 첨가할 경우 세계 귀국을 모두 취득한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저희 회사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5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자체가 조금 과해 보일 수 있으나 왜 저런 목표를 세웠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제품에 의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는 현재 코슈트라는 보행보조 로봇과 코세이버라는 근력보조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각기 금년 말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저희가 이른 2060년까지 이룬 매출은 전부 재활 로봇에 의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보행보조 로봇이나 근력보조 로봇의 매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보행보조 시장과 근력보조 시장에서 저희가 새롭게 매출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홈유소 시장은 미 정부가 80%의 보조금을 주는 시장으로서 저희가 밤비니 키즈 시장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7년 밤비니 키즈의 홈유소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계획이 성공할 경우 밤비니 키즈의 미국 홈유소 시장에서 큰 결과를 얻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의 의족장애자 시장입니다. 의족이라 하면 다리가 절단이 되어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와 큰 전쟁 중에 있고 현재 러시아 측 부상자는 연간 현재까지 누적으로 10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에 러시아 정부에서는 자기 군인들의 다리가 절단된 군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 시장이 열릴 경우에 저희는 이 시장에 진입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선제적으로 러시아 의족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서티피케이션을 이미 확보하였고 저희가 유일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제품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 그리고 각 국가별로 홈유소 시장과 의족 시장 등 각 국가별로 맞춤형 시장 접근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매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제품입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코슈트 제품과 코세이버 제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슈트 제품은 말씀드린 대로 보행보조 제품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보행보조 제품은 엔젤 로보틱스와 위 로보틱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후발주자로서 상기 두 제품과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제품은 웨어러블 업계 최초로 AI 칩을 탑재하였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은 이 로봇 제품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웨어러블에서 최초로 AI가 적용된 사례이며 저희는 궁극적으로 피지컬 AI라는 로봇이 단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여 제어까지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코슈트의 경쟁사 모델과 차별점은 무릎 부분에 보조력을 준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이유로든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무릎 부분에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차가해요. 후발주자로서 저희 보행보조 제품에 무릎을 보조하는 메커니즘을 탑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아는 한
보행 보조 로봇에 무릎을 보조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제품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희가 갖고 있는 코슈트 제품의 두 가지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력 보조 로봇인 코세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근력 보조 로봇을 두 가지로 개발하였습니다. 하지 부분과 상지 부분입니다. 하지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허리 부분을 지지하여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옮길 때 허리 부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지 부분은 저희는 별도로 상지 부분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손을 높이 들고 장기가 서 있을 때 팔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도배를 한다든지 페인트 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손을 장시간 들고 있을 경우에 팔의 상당 부분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지해주는 상지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각 부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줄 수도 있고 결합하여 하나의 모델로 사용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큰 뉴 카테고리의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향후에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국 60국의 기관에서 저희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책적 수혜를 보면 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정부에서는 성인용 모델의 뇌졸중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인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보험 수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어린이 재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2020년부터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 운영하여 하고 있고 2024년에 추가로 시험 사업을 실행하여 현재는 전국 39개 병원에서 어린이 재활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39개 전담병원은 저희 회사의 반비리 틴즈와 반비리 키즈의 독점적 시장이 되겠습니다. 해외입니다. 주요국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저희가 총 10개의 성에 저희의 대리점을 확보하여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2, 3급 중심의 중대형 병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지방소도시의 1급 병원까지 저희의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족 재활에 대한 사전적 준비로 저희는 보시기에 서티피케이션입니다. 러시아 정부의 사전적으로 의족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확보하였고 모스크바 인근의 툴라라는 지역에서 툴라라는 군인병원입니다. 올해 의족장애에 대한 임상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이 임상이 시험 성공적으로 판결날 거고 저희는 러시아뿐만 아니고 러시아 시장 이후에 미국 시장에 도전할 것이고 의족장애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으로 의족장애에 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어갈 것입니다. 아시아 시장입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각 국가별로 저희가 각각 대리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대리점과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코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입니다. 인도는 저희가 최근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 현재 인도의 대리점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은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EP 파운데이션이나 내셔널 헬스 서비스 같은 민간 및 정부의 보조금 기관과 협력하여 저희 판매와 연결시키고 있고 이태리 및 독일 등에서는 각국의 주요 대학과 공동연구 및 임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대학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파킨슨병에 대한 공동임상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인용 모델에 있어서 파킨슨병에 대한 재활이 성공될 경우 저희는 파킨슨병도 저희 로봇으로 재활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가능성을 열게 됩니다. 홈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뉴스는 말씀드린 대로 미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제품가의 80%까지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정부가 8,000원을 내고 자부담이 2,000원입니다. 이 홈뉴스란 의미는 뭐냐면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도 저희 제품이 사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는 미 FDA에서 주는 인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 실내에서는 방수나 이런 걱정이 없으나 만약에 실외에서 외부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비가 올 경우에는 방수가 되어야 되고 많은 먼지에 방진이 되어야 되고 밑바닥의 도로 상황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오르막일 수도 있고 내리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사용자가 저희 재활 로봇을 사용했을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면 인증을 통과하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이 인증을 반비례 퀴즈로 최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홈뉴스 시장의 규모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17만 명의 뇌성마비 어린이가 있고 매년 신생 출생아의 0.3%가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0.3% 하면 숫자로 바꾸면 대략 연간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새로운 뇌성마비가 어린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저희가 갖고 있는 독점적 시장이며 미국의 경쟁사들 어느 누구도 갖지 않은 저희만의 독점적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매출의 핵심력 경쟁력으로 보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활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력보조 로봇입니다. 근력보조 로봇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023년도에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돌봄 로봇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한양대에 근무 중인 간호사, 간병인,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국방 분야에서 155mm 포탄, 무거운 고중량 포탄을 운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소 조사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이는 농촌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고 많은 산업 현장에서 근력보조 로봇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근력보조 로봇 코세이브는 이런 모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유니버설 모델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각 분야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새로운 근력보조 로봇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즉 근력보조 로봇은 유니버설한 모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각 현장의 각 상의 작업 환경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즈된 유일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행보조 로봇입니다. 보행보조 로봇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사 대비 두 가지의 특징, AI가 탑재되고 무릎을 도와준다는 두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연스러운 보행이라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유일한 풀 라인업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두 번째, 저희 회사는 최다국 42개국의 인증을 보유한 회사로서 글로벌 판매국 5개의 법인과 13개의 해외 대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맞춤형 진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홈뉴스 시장, 러시아의 의족 재활 시장 등 시장별 맞춤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고 저희의 로봇이 저희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구현하게 하여 저희 회사는 웨어러블 로봇 분야 글로벌 탑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